황수정, 1990년대 드라마와 광고계를 휩쓸며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배우라 불렸던 인물이다. 단아한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수많은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하며 청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2001년 그녀의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메웠다.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마약과 섹스 비디오 루머가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장면은 한국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스캔들을 넘어 대중이 얼마나 빠르게 사랑에서 분노로 돌아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화려함과 추락이 공존하는 황수정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후 한국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001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급습을 단행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기 여배우 황수정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마약은 철저히 금기시되었으며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흔적을 발견했고 그녀는 곧장 체포되었다.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황수정이 체포된 직후 온라인 게시판과 언론에는 또 다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가 특정 인물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섹스 비디오 루머였다. 실제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대중은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영상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자체에 매달렸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광고주들은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다.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섹스 비디오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매일같이 그녀의 이름을 기사로 내보냈다. 황수정은 순식간에 국민 여배우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전락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녀의 자택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마약 거래 경로를 추적했다. 황수정은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예계 생활과 심리적 압박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혹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마약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바라봤고 스타의 타락이라는 소재는 언론이 자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섹스 비디오 루머였다. 경찰은 해당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그런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에는 황수정의 이름과 영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돌았고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는 가십을 사실처럼 소비했다. 경찰은 영상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대중은 이를 고리고대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아느냐는 의혹이 더 커졌다. 이 과정에서 황수정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소문과 기사에 묻혀버렸다. 언론은 진실보다 클릭수에 더 집중했고 수많은 기사들이 그녀의 몰락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재판은 2002년 초에 열렸다. 황수정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녀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예인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황수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실형은 피했지만 그녀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중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마약 투약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섹스 비디오 루머가 덧붙여지면서 그녀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광고와 드라마에서 그녀의 얼굴은 사라졌고 방송국들도 출연을 금지했다.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는 순식간에 고립된 인물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실체 없는 루머로 한 사람을 파괴했다는 반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집단 심리를 드러낸다. 마약이라는 범죄와 섹스 비디오라는 자극적 루머가 결합되자 대중은 진실 여부보다 충격과 분노에 빠르게 반응했다. 언론은 이를 부추겼고 황수정은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의 사건은 연예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소문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루머에 대한 대중의 무분별한 소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황수정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방송에 복귀하려 했으나 여전히 그녀의 이름 옆에는 마약과 비디오 루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적 낙인의 힘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추락이자 사회 전체의 거울이다. 진실이 아닌 소문이 더 큰 힘을 가지며 대중은 누군가를 빠르게 추켜 세우고 또 빠르게 버린다. 황수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묻는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는가 아니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비하려는가? 이시영, 2000년대 후반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던 배우였다. 특히 그녀는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도 주목받았고 후에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출전할 정도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매력으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혀가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깨끗하고 당당한 여배우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2010년 한순간에 그 이미지는 무너졌다.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 바로 그녀가 등장하는 9분짜리 섹스 비디오가 존재한다는 충격적 주장 때문이었다. 실제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언론과 대중은 연일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국민 여배우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음란 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충격적 루머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2010년 여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시영 섹스 비디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몇 장과 함께 9분짜리 영상이 곧 공개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 게시물은 인터넷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다. 문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상 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심지어는 일부 언론까지 영상 존재설을 기사화하며 그녀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그녀를 옹호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연예인의 이중생활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특히 당시 한국 사회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통제 불능의 가십 소비가 극에 달한 시기였기에 영상이 없다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집단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시영은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광고 계약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경찰은 사건의 파장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이버 수사대는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퍼진 자료들을 추적했지만 실제 원본 영상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중은 쉽게 믿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발표가 숨기고 있다는 또 다른 음모론을 낳았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연예인을 보호한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수많은 온라인 게시물은 이시영을 조롱하거나 음란한 상상으로 소비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연일 희화화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초기 유포 자료는 합성 이미지 혹은 조작된 게시물이었다는 점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진실보다 소문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팬카페와 온라인 기사 댓글에는 연예계에선 다 저렇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이버 수사대는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해외 서버와 익명 계정을 통해 확산된 루머의 출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 사이 이시영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속사는 반복적으로 법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루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곧 영상이 나온다는 거짓 정보가 주기적으로 퍼지며 상처를 키웠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시영과 소속사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실체 없는 루머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단순해서 본 글을 공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듯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방송사와 광고주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피했고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소문이 곧 사실처럼 소비되는 대중심리는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었다.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도 이시영의 이름 옆에는 오랫동안 구분 영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시간이 흐르며 일부는 그녀는 피해자였다라고 인정했지만 대중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점차 줄여가며 조용히 살아가야 했다.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몰락이 아니라 인터넷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적 폭력의 결과였다. 이시영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루머를 소비하며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구하라,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아이돌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밝은 미소와 특유의 청순한 이미지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성장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2018년 그녀의 이름은 연예뉴스가 아닌 범죄와 폭로의 제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 남자친구와의 사적인 갈등 속에서 촬영된 섹스 비디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이었으며 공개 협박까지 이어졌다. 구하라는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욱 가혹한 시선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비극으로 이어졌다. 2018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최종범은 헤어지자는 구하라의 말에 분노했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폭행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 최종범은 언론에 충격적인 내용을 흘렸다. 그는 구하라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구하라의 연예인 인생을 끝장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해당 영상의 일부를 그녀에게 전송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은 술렁였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리벤지 포르노였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그녀의 사생활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화제가 되었다. 아이돌로서 쌓아온 이미지와 커리어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중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렸다. 일부는 그녀를 피해자로 바라봤지만 또 다른 일부는 자업자득이라는 냉혹한 시선을 보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최종범이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유포하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휴대폰과 저장 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 구하라와의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 영상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 촬영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었다.
구하라는 당시 촬영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종범은 서로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맞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최종범이 이 영상을 무기로 구하라를 협박다는 점이었다. 그는 구하라의 소속사와 언론에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지인들에게도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구하라는 여론의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는 그녀를 탓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는 영상이 나오길 기다린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구하라는 점점 고립되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미 대중에게는 아이돌 섹스 비디오라는 자극적인 꼬리표가 붙어버린 상태였다. 재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최종범을 협박, 강요, 불법 촬영물 유포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구하라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인생과 커리어를 인질로 삼아 협박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싸웠지만 그 과정은 더욱 가혹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고, 언론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사화했다. 변호인은 최종범이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협박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라고 맞섰다. 결국 2020년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9년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끊임없는 여론의 압박과 정신적 고통 끝에 삶을 마감한 것이다. 구하라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리벤지 포르노와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한국 국회는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선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중의 무분별한 소비 심리는 변하지 않았다. 구하라의 비극은 한 아이돌의 추락이자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아이유,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배우로 성장한 인물이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 친근하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와 음원 차트를 동시에 장악하며 아이유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5년 무렵 그녀의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문과 함께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바로 섹스 비디오가 존재한다는 끔찍한 루머였다. 실제 영상이 확인된 바는 없었지만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대중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깨끗한 이미지로 각인된 아이유에게 그런 루머가 붙은 순간 충격은 배가 되었다. 2015년 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유 섹스 비디오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특정 해외 사이트 링크와 함께 영상 캡처라 주장하는 흐릿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곧장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아이유 영상이 오르내렸고, 수많은 네티즌이 링크를 찾기 시작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삭제되었지만 스크린샷과 짧은 텍스트는 이미 온라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몇몇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아이유가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찍힌 영상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덧붙였고, 일부 언론사까지 이를 기사화했다. 마치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대중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소비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이미지는 명백히 합성된 사진이었으나 자극적인 루머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팬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청순한 이미지 뒤에 숨은 이중성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아이유는 한순간에 무대 위의 스타에서 인터넷 루머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광고주들은 계약 검토에 들어갔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출연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경찰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며 허위사실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 사이버 수사대는 유포 경로를 추적했고 최초 게시물이 해외 서버를 거쳐 올라왔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루머의 확산 속도였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생성되었고 해외 웹하드와 성인 사이트에도 아이유 영상이라는 키워드가 난무했다. 수사팀은 일부 유포자를 특정해 조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글을 퍼뜨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무분별한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차츰 밝혀졌음에도 대중은 이미 아이유 콜, 섹스 비디오 루머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미지들은 대부분 합성 기술을 이용한 것이었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는 아이유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 유포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한국 사회 안에서 끊임없는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아이유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빌미로 한 악의적 루머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퍼진 가짜 정보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재판은 2016년부터 이어졌다. 검찰은 루머를 최초로 퍼뜨린 일부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재미로 퍼나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생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이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방송에 복귀할 때마다 기자들은 루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온라인 기사에는 여전히 그녀를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아이유는 강단 있게 무대에 서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루머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가? 아이유의 사례는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었다. 판결 이후에도 아이유는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피해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으로 남아있다. 대중은 이제 질문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려는가? 아니면 충격적인 소문을 소비하려는가? 장자연,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신예 배우였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신인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녀는 불과 몇 달 뒤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며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남긴 문건 속에는 단순한 우울증이나 개인적 고통이 아닌 조직적인 성접대 강요와 권력형 범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자연은 죽음 이후에도 단순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연예계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이자 고발자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된다.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에서 장자연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한 통의 문건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 문건에는 그녀가 생전에 겪었던 끔찍한 강요와 착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힘 있는 인사들에게 수십 차례 불려다녔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닌 거대한 범죄의 폭로였다.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은 방송사 고위 관계자, 유력 언론사 임원, 재계 인사 등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장자연은 신인 여배우였기에 소속사의 지시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원치 않는 술자리에 끌려다니며 모욕과 학대를 당해야 했다. 문건에 따르면 그녀는 최소 3차례 이상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기록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회는 경악했다. 그녀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다. 대중은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웃는 얼굴과 문건 속의 절규가 겹쳐지며 충격에 빠졌다. 여론은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장자연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경찰 수사가 즉시 시작되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을 소환 조사했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수사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일부 언론사에선 문건은 허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여론을 교란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자연이 실제로 어떤 자리에 강제로 불려갔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언자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녀와 가까웠던 동료 배우 윤지호가 유일하게 입을 열어 장자연이 강제로 술자리에 불려다녔다고 증언했으나 그 진술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리스트에 언급된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중은 수사가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의심했고 온라인에선 유력 인사들의 비호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특히 언론사 임원, 대기업 관계자, 심지어 정치권 인사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졌다. 재판은 결국 소속사 대표와 일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장자연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협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고 연예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리스트에 거론된 고위 인사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소속사 대표는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중이 기대했던 리스트의 실체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큰 반발을 불러왔다. 유력 인사들은 법망을 피해갔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사회는 다시 한번 권력과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목격해야 했다. 이후에도 사건은 꾸준히 재조명되었고 2018년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체적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은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피해자의 절규는 기록으로 남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권력자들은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 이는 대중에게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안겼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성폭력과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부조리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정의의 실태를 상징한다. 장자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권력 앞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힐 용기가 있는가? 김부선 1990년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독보적인 개성과 강렬한 연기로 이름을 알린 배우였다. 당대 청순하거나 전형적인 미녀 배우들과 달리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주목받았고 문제적 배우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그녀는 사회적 이슈에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는 배우로도 알려졌지만 그만큼 루머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된 섹스 비디오 소문은 그녀의 이름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있다. 김부선의 삶은 연기자로서의 성취와 동시에 대중의 호기심과 편견에 짓눌린 비극의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한 스포츠 신문에 유명 여배우의 은밀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속 익명으로 처리된 배우는 곧장 김부선이라는 소문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인터넷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대중은 입소문과 신문, 잡지를 통해 이 이야기를 소비했다. 이후 비디오 테이프 시장과 불법 복제물이 성행하면서 김부선 비디오라는 이름이 붙은 영상물이 암암리에 떠돌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음란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붙여 유포했다. 문제는 대중이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극에 매달렸다는 점이다. 한창 인기와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김부선은 순식간에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고 방송 출연과 영화 캐스팅에서 타격을 입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 때문에 배우 인생이 흔들린다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냉혹하게 굳어 있었다. 경찰은 소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과 상황에서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불법 비디오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유명 여배우가 등장한다는 말로 영상을 팔았지만 정작 영상 속 인물은 김부선이 아니었다. 경찰은 압수수사를 통해 수십 개의 비디오를 확인했지만 배우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은 경찰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사건을 덮는다는 식의 보도로 오히려 루머를 키웠다. 김부선은 방송 인터뷰에서 없는 영상을 왜 나에게 더 씌우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억울하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그녀를 비난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조차 공격받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과거의 루머는 다시 온라인에 떠올랐다. 익명 게시판과 블로그에는 김부선 비디오를 봤다는 허위글이 넘쳐났고 심지어 합성 사진까지 제작되어 퍼졌다.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법정에서는 김부선이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사건에선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승리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어딘가에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이 사라지지 않았다. 김부선은 인터뷰에서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판결이 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절규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루머가 한 배우의 커리어와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김부선 사건은 한국 사회의 집단 심리를 드러냈다. 대중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했고 언론은 이를 클릭수와 판매량을 위해 부추겼다. 경찰과 법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문을 버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생 억울함과 싸워야 했고 가해자는 대중의 호기심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건은 한 번 붙은 꼬리표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김부선은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름 옆에는 오래된 루머가 따라붙는다.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무책임한 소비 심리가 빚어낸 집단적 범죄의 결과였다. 한예슬 2000년대 중반부터 드라마와 광고계를 휩쓸며 스타 탄생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배우다. 미국에서 자란 세련된 이미지와 독보적인 미모,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 역시 수많은 루머와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섹스 비디오, 루머와 딥페이크 영상은 한예슬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실제 죄하지 않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성인 사이트와 불법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고 대중은 사실 확인보다는 자극적 소비에 몰두했다. 2011년 무렵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예슬의 은밀한 영상이 곧 공개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9분짜리 영상을 언급하며 일부 화면 캡처라 주장하는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곧바로 한예슬 영상이라는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오르며 루머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외 성인 사이트에선 합성 이미지와 영상이 제작되어 한예슬 섹스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퍼졌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동원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딥페이크는 대중에게 생소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진짜라는 식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이다. 광고주들은 불안을 느끼며 그녀와의 계약을 재검토했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출연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예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배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어떤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악의적인 합성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미 대중의 귀에는 소문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경찰은 루머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사이버 수사대는 영상이 퍼진 경로를 분석했고 해외 서버와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최초 유포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영상 대부분은 합성물이었으며 일부는 인공지능 기반의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딥페이크였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영상의 진위가 아니라 루머를 소비하는 대중의 무분별한 행태였다. 경찰은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여론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소속사는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우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십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본 글을 퍼뜨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공유가 배우의 명예와 커리어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는 한계를 드러냈고 딥페이크 제작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중은 오히려 진짜 영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크게 키웠다. 피해자는 실체 없는 소문으로 점점 고립되었고 한예슬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재판은 국내에서 영상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한예슬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 내 인생이 무너졌다. 나는 단 한순간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영상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다수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한예슬 영상을 찾는 검색이 이어졌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끊임없이 루머가 따라붙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과 합성물이 실제처럼 소비되며 한 사람의 명예와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사용될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주었다. 판결 이후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처벌 강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 법안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법의 속도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한예슬은 이후에도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갔지만 사건은 여전히 그녀의 삶과 커리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기술과 소문이 결합해 만들어낸 집단적 범죄의 전형으로 기록되었다. 솔비, 본명 권지아는 2000년대 후반 예능과 가요계를 오가며 독특한 매력으로 주목받은 가수이자 방송인이었다. 솔직하고 발랄한 성격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섰고 무대 위에선 파워풀한 보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9년 그녀의 이름은 돌연 충격적인 루머와 함께 언론을 장식했다. 바로 섹스 비디오 유출설이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처럼 보도했고 솔비는 하루아침에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렸다. 루머는 그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당시 솔비는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에 나서야 했다. 2009년 4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솔비 영상이 곧 공개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유출 영상 캡처라 주장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흐릿한 화질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솔비가 맞다고 단정했다.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본과 텍스트는 수많은 블로그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솔비 영상, 솔비 유출이 오르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루머는 곧 기사화되었고 일부 언론은 사실 여부 확인 중이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사실처럼 믿었고 솔비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은 잇따라 취소됐다. 솔비는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호소했지만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최초 유포 게시물을 추적했고 IP를 통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단순한 네티즌으로 재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이 글 하나가 수천 개의 게시물로 재생산되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경찰은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온라인에선 오히려 경찰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졌다. 일부 네티즌은 영상은 숨겨지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를 무책임하게 확대 재생산했다. 수사 결과 문제의 사진은 전혀 다른 인물의 영상에서 캡처된 것이었고 솔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되돌릴 수 없었다. 솔비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녀는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자극적인 루머에 더 쏠려 있었다. 재판은 루머 최초 유포자와 일부 유포자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솔비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광고주와 방송사들은 그녀를 기피했고 솔비의 연예 활동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실체 없는 루머와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무책임한 공유가 집단적 폭력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솔비는 이후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지만 사건은 여전히 그녀의 커리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때의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솔비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적 범죄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오주은 2000년대 초중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은 배우였다. 따뜻한 미소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차세대 주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소문과 함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바로 섹스 비디오 루머였다. 실체가 없는 이야기였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은 이를 사실처럼 다루며 오주은의 이미지를 무너뜨렸다. 단 한 번의 루머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싸워야 했다. 2010년 여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 여배우 오주은의 영상이 곧 유출된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글쓴이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9분짜리 영상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영상 캡처라 주장하는 흐릿한 사진도 첨부되었는데 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자료였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상 자극적인 제목 하나만으로도 파급력은 엄청났다. 곧바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주은 영상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렸고 각종 블로그와 게시판에서 루머가 사실인 양 재생산되었다. 언론마저 이를 받아 오주은, 사생활 논란? 이라는 모호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졌다. 당시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그녀는 순식간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출연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녀는 루머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대중은 어딘가엔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 수사대는 문제의 게시글을 추적해 IP를 확보했고 글을 올린 인물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단순한 네티즌으로 재미삼아 올린 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미 루머는 수천 개의 글과 댓글로 확산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과 영상을 분석했지만 모두 합성 혹은 관련 없는 자료로 확인되었다. 즉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영상의 실체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사건을 덮는다는 음모론이 퍼지며 상황은 악화되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모호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며 대중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피해자인 오주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없는 영상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배우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수사기관은 유포자들을 계속 추적했지만 이미 해외 서버와 불법 사이트에까지 루머가 번진 뒤였다. 재판은 최초 유포자와 일부 루머 확산자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피고인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적 판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부분적으로 남아 인정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방송과 광고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고 오주은은 한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녀는 다시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섹스 비디오 루머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녔다. 오주은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에게 덧씌워지는 루머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둘러싼 소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명예와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자극적인 가십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사회의 집단적 폭력의 결과였다. 오주은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억울한 루머의 피해자라는 기억과 함께 남아있다. 이태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였다. 화려한 외모와 솔직한 성격 덕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주목받으며 차세대 스타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며 작품보다는 스캔들과 루머로 더 자주 거론되었다. 특히 2015년 퍼지기 시작한 섹스 비디오 유출설은 이태임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실체가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것을 사실처럼 소비했고 그녀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야 했다. 2015년 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임 사생활 영상 유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3분짜리 영상을 언급하며 화면 캡처라 주장하는 저화질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미지 속 여성은 이태임과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에 이끌려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태임 영상, 이태임 유출이 하루 종일 오르내렸다. 상황은 급속도로 번졌다.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와 블로그에는 근거 없는 축들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마저 사생활 논란이라는 애매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에 드라마 복귀를 준비 중이던 그녀는 큰 타격을 입었다. 광고주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방송사는 출연 여부를 보류했다. 루머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부풀려지며 확산됐다. 팬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진짜 영상이 있다는 억측을 멈추지 않았다. 이태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중은 쉽게 믿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팀은 최초 유포 게시글의 IP를 추적했고 글쓴이를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피의자는 재미로 글을 올렸다.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미 수천 건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진 상태였고 루머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이미지와 링크를 추적했지만 모두 합성되거나 관련 없는 영상이었다.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네티즌들은 경찰 발표를 의심했다.
영상은 덮이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언론은 경찰의 발표를 제대로 보도하기보다 모호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며 사건을 더욱 키웠다. 이태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며 억울함 호소했다. 그녀는 없는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인터넷은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소문과 자극을 더 크게 확대 재생산했다. 재판은 최초 유포자와 일부 루머 확산자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피고인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방송사와 광고주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피했고 드라마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이태임은 2018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연예계를 떠났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지쳐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조차 있다는 루머 하나로 배우의 커리어를 끝장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넷의 무책임한 글과 대중의 자극적 소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법적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대중은 여전히 소문을 사실처럼 기억했다. 이태임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의 집단적 폭력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억울한 루머의 희생자라는 그림자와 함께 남아있다.